이번 한돈 팝업의 제일 큰 팝업을 연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지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잖아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었는데 지방이 너무 맛있다, 고소하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뿌듯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주변 항상 그 친구들도 지방이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 저는 더 많은 게 더 맛있는 거다, 지방이 많아야 더 고소해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도 그렇게 이번에 와서 같은 말을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해발 600m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양돈인 박정원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버크셔 K는 버크셔라는 품종인데 거기 뒤에 K를 붙여가지고 버크셔 코리아라고 해서 만든 품종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육종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버크셔 몇 마리 이렇게 수입을 해와서 육종 개량을 통해서 한국형 버크셔를 이렇게 개량을 하셨거든요. 버크셔 K와 미국 버크셔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체장의 길이가 확실히 달라요. 한국은 삼겹살에 문화지 않습니까? 삼겹살을 제일 비싸게 팔리는 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삼겹살은 베이컨이어서 아무래도 가격이 싸고 제일 비싸고 선호한 부위는 이런 다리 쪽, 뒷다리 이런 햄이나 이런 데를 만들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걔네 미국 이런 버크셔 애들 보면은 체장이 상당히 짧아요. 짧고 근육이나 이런 엄청 빵빵하게 이렇게 체형이 나눠져 있는 반면 저희 이제 버크셔 K는 체장이 길게 빠져 있어서 삼겹살이 많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에 대해서 양돈 산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양돈업을 하셨고,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하고 있는 이 가업을 물려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교를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는 가족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 양돈 관련된 곳만 맨날 다녔어요. 제 지금도. 뭐 다른 데는 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디 농장, 아니면 어디 식품, 어디 마트,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항상 저희에게 자기 꿈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꿈을 어느 순간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서 아버지의 꿈이 저한테 약간 이어져 오듯이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네. 들어오셔서 막상 해보니까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죠. 어떠셨나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주말에 한 번씩 도와주는 그런 일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얕잡아 본 거죠, 이 농업을. 근데 들어와서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문성에 더 메리트를 더 많이 느끼게 됐고, 이 양동길을 파보면서 좀 더 전문성을 느끼고 좀 더 이 직업적 만족도를 훨씬 더 느끼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했어요, 농업을 한다는 거 처음에는. 근데 점점 지금은 어딜 가서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저 양돈일이다, 돼지 키웁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3살부터 들어와서 지금 28살이니까 거의 한 5, 6년 정도 지금 됩니다. 지금 그걸 성세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농장은 생각보다 좀 큰 농장이어서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모든 파트를 둘러보기 힘들어서 처음에는 자동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비장을 한번 봤었어요. 근데 저도 퇴비장 처음에는 비선했었는데 정말 온근 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퇴비장 관리라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지금 종부사에 있고, 종부사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종부사 관리가 끝나면은 이제 모든 파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찾아서 저희 저희 사장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식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간략하게 말하면은 일단은 제일 유명한 흑돼지는 이제 산자수가 적다. 그리고 크는 속도가, 발육 속도가 일반 백돼지에 비해 좀 더 적고, 그리고 너무 싸나워요. 흑돼지가 좀 더 야생의 피가 더 많다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돼지가
서열 때문에 또 싸우는데, 백돼지는 어느 정도 그냥 초등학생 애들 정도의 싸움이라 하면은 벚컷이 애들은 거의 조폭 싸움 보듯이 한 마리가 꼭 죽어야지만 그 싸움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항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골라서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그날은 거기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죽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대기해서 싸우면 가서 또 말리고, 그런 싸우는 게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혼자서 죽는 거랑 극복하는 방법이 저희도 사실 극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했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부단히 노력 중이고, 근데 노력하는 만큼 그 성과가 빠르게 올라오진 않지만 천천히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저희는 그 가상교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그 다음 주에 교배할 돼지들의 그 정보를 집어 넣으면은 어떤 돼지와 어떤 운동이 교배를 했을 때 산자수는 이 정도 나올 것이며 등지방은 몇이 나오며 근친 교배수는 몇 정도입니다. 이런 걸 다 돌리면서 그럼 거기서 제일 베스트 한 4까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최고 조합이 잘 맞는 운동과 교배를 시키고 항상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놨습니다. 저희는 자체 선발을 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은 거기서 뽑아내면서 점점점 이렇게 산자수가 많은 버크셔로만 채우는 게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씩 그 올라가는 게, 산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최근에 한돈데이 팝업에 참여하셨는데 네. 현장 소비자들 반응이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은 거기서 바로 먹고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유튜브 팀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 그 제품을 먹는 손님들에게 이제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한돈 팝업의 제일 큰 팝업을 연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지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같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었는데 지방이 너무 맛있다, 고소하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인터뷰 그 친구가 찍은 영상을 보고 제가 엄청 많이 뿌듯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주변 제 친구들과 이렇게 어디 야영을 간다든가 하면 고기를 구워 먹으면 항상 그 친구들도 아유 지방이 너무 많은데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게 더 많은 게 더 맛있는 거다, 지방이 많아야 더 고소해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도 그렇게 이번에 와서 같은 말을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입맛이 이번 한돈 팝업으로 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그러면 지인분들 만나시거나 할때 디저트를 저 항상 그런 반응이 다들 너무 좋아하죠. 다들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디를 갔을 때 저희 고기를 항상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구매를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소비자들의 입맛이 상당히 많이 저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보다 지금 흑돼지에 대한 인식이 저는 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흑돼지는 그냥 좀 더 맛있는 그냥 고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격이 나눠지는, 일반 돼지고기랑 그냥 또 다른 그냥 고기 레벨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희는 뭐 소비자들에 맞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일본의 장인 정신처럼 그냥 누가 뭐라고 귀에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저렇게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데, 요즘 트렌드 이런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저희 길을 그냥 계속 우직하게 가는 게 이 업계에서 아무래도 흑돼지 브랜드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사실 네, 다른 농장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길을 걸어오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까다로운 분이시고 계산에 엄청 능통하신 분이신데 어쩔 때는 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좀 대충대충 그냥 좀 넘어가지, 이거는 너무 이렇게 까다롭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중돈장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해야 되고 좀 더 까탈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아버지께서는 딱 2가지만 강조하셨어요.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항상 메모하고 보고하는 습관을 길러라 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아무래도 저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 더 엄격하게 처음에는 기분도 많이 나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배우는 과정이고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 들었으면 저도 더 힘들고 더 그런 생활을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께서도 마음이 아파셨을 텐데 그래도 그런 거를 마음 아플 생각 다 감수하시고 독하게 저한테 얘기해줘서 지금 저는 그거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발효시키는 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와인이랑은 제일 유명한 하몽이 있겠지만 원래 기본 틀은 하몽인데 거기서 파생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콜라테로라던가 판체타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더 찹샵이라고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온라인 스토어가 있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쿠팡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마켓컬리나 이런 데 판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더 찹샵 한번 검색해서 제품 설명란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 그리고 제품은 직접 판매를 하면서 배우는 보통은 다들 그냥 사료회사나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좀 따끔한 좀 피드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방이 제일 처음에 많았어요. 그게 처음에는 지방이 왜 이렇게 많냐, 이게 고기냐 이런 식의 그런 게 많았었는데 항상 저희는 그걸 알리려고 지방이 더 많아야 더 맛있다. 물론 저희도 지방이 너무 많이 나온 거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더 등지방이 적은 버크셔를 이렇게 해서 교배를 해서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방 인식 개선을 위해 저희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물량으로만 소화가 되는 네, 맞습니다. 지금 점점 물량이 딸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목표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생산 파트다 보니까 저희가 물량이 딸리면은 저희 유통하고 있는 데나 버크셔 K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가게 업주들에게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큰 목표는 산자수를 올려서 버크셔 K 물량이 안 딸리게 공급하는 게 저의 지금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품 같은 것도 아, 예를 들어서 소비 지금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식당에서 그런 얘기는 들어요. 예를 들면 어디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버크셔를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버크셔 K랑 그냥 버크셔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지인들한테도 이거 너네 거 아니야? 하고 딱 이렇게 오면은 그냥 버크셔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저희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그런 버크셔 K라는 브랜드가 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좀 그런 부분이고 그런 거를 좀 더 확립할 수 있게 좀 더 부단하게 움직여야죠. 네. 회의 때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버크셔 K 인증 마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유럽도 특히 스페인에 베오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등급 마크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인증 마크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또 품종이 50% 흑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크셔 랜드레이스에 저희 버크셔 K를 넣어서 만드는 50% 흑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의 그 베오타 인증제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가장 큰 목표는 이 버크셔 K가 국내 최고의 흑돼지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저는 생산 파트이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흑돼지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목표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소고기보다 맛있는 돼지고기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